네, 픽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어제가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2년에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했죠. 축하 메시지를 양 정상이 교환하기도 했고요. 또 서울하고 베이징에서 축하 리셉션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베이징 특파원으로도 고생했던 분입니다. 구재령 동아일보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 네. 관련 질문입니다만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 중국하고 수교를 했잖아요. 네, 이전과 이후 뭐가 달라졌습니까? 수교 전후 네. 달라진 거는 정말 많겠죠. 정말 그 전에만 해도 저희가 이제 주계 장막이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소련을 철의 장막이라고 불렀던 거에 빗대서요. 그리고 네.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할 때 지금도 일부는 그렇게 하지만 홍콩을 통해서 해야 됐고, 네. 중국 사람들을 만날 때 곧장 통화를 하지 못해서 어디 제3국을 통한다든지 그런 그뿐만 아니고 바로 이웃 저희 그 인천에서 웨이하이까지는 사람이 닭울음 소리가 웨이하이가 어디죠? 웨이하이가 이제 산동성에서 가장 네.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한반도에 가까운 지역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닭울음 소리를 서로 들을 수 있을 정도라는 말로 네. 그렇게 가까운 인천에서 그 웨이하이 닭울음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도 한반도에 닭울음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럴 정도로 이제 가깝다. 가깝다는 네. 말을 할 때 그 표현을 쓰거든요. 네, 서로 네. 닭울음 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교통이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인적 왕래, 경제 교류 그런 저희가 그 경제적으로 크게 도약하고 성장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디딤판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네네.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시장이 그것도 큰 시장이 열린 효과도 있었겠네요. 저희가 그 칠레라는 나라를 한번 간 적이 네네. 있는데 칠레 사람이 저를 만났을 때 의외로 첫 번째 한 얘기가 너네는 중국하고 가까워서 좋겠다.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쟁 끝나고 한 30년간은 이렇게 일본이라는 이제 경제 대국이 된 일본과 가까이 있어서 좀 여러 가지 그 경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 후에는 또 새롭게 부상한 중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네. 한국 경제에는 크게 도움이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아니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흔히 일본, 러시아, 중국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또 분단돼 있고요. 그래서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가 참 고약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또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너무 좋다. 경제적 위치겠네요. 그 사람들은 아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네. 어떤 이제 과거란 일본, 중국, 러시아 이런 데하고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과거 역사 이런 건 잘 모르고 네네. 그냥 중국 시장이 가까우면은 자기들한테 특히나 수출을 한다든가 할 때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만 비용도 해서 아마 절감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게 보인 거겠죠. 그런 네. 거가 제일 큰 인상으로 남았을 만큼 저희가 사실은 이제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과 바로 가까이 있다는 건 큰 긍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국도 중국 덕분에 경제 성장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렇게 네.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관광은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에 국내 관광지보다 지금 코로나라서 별로 못 가고 덜 가고 그러긴 하지만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관광지보다 중국 관광지가 훨씬 더 쌌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많이들 가셨죠? 제가 중국에서 특파원을 한 7년 정도, 7년 좀 안 되게 했는데 네네. 오래 계신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2번을 했습니다. 네네. 연임이요. 네. 연임은 아니고 한 3년 터울은 두고 두 번째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능력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2번을 하게 됐는데 그 중국에서 이런 TV를 보다가 보면은 대표적인 관광지 장가게로 이제 알려진 장가게. 네. 근데 그런데 관련 프로를 할 때 보면은 그 대표적인 관광객으로 한국인을 꼽고 네. 여기 와 계신 분 중에 한국인 누구 계시죠? 손 들어 보시죠 해가지고 또 사회자가 말을 할 정도로
중국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고 중국 사람들도 그 한국 관광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뭐 저희한테도 중요하고 중국한테도 중요하고 관광객 교류에 있어서도 한국 중국은 서로 뭐 매우 중요한 이런 거 할 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제주도 경우에 네. 사드 전 그 바로 직전에 하와이를 제칠 뻔했습니다. 이제 하와이를 제쳤다는 게 어떤 그러니까 의미입니까? 찾아오는 관광객 숫자 그를 비교를 해봤을 네네. 때 연간 방문객 연간 수, 방문객 수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이제 큰 요인이 돼서 하와이를 제친다 이런 거를 슬로건으로 내걸었습니다. 네, 그 현실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네. 그거 충분히 가능했었습니다. 아. 근데 지금 뭐 사드에 그다음에 코로나에 뭐 네. 해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더 지나. 우리도 중국으로 많이 관광 갔지만 중국도 만만치 않은 많이 숫자가 옵니다. 들어왔고 저희 방송국이 서울 명동에 있는데 명동은 예전 같으면 그렇죠. 정말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리였는데 네. 한중 수교 이후에 달라진 게 인적 교류도 있고 물적 교류도 있고 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일이네요. 중국과 수교를 맺은 건. 아시겠지만 저희가 중국과 수교를 할 때 30년 전에 수교를 할 때 대만과 북한이라는 게 서로 중국하고 한국에서 그 우방국이었는데 네. 그 우방국들 몰래 한다고 뭐 비밀 작전하듯이 저희 경우에는 동해라는 이름으로 비밀 작전을 하는 그 당시에 공무원들의 이제 이런 비화 같은 게 요새는 이제 다 소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어렵게 뭐 이렇게 탈냉전 분위기 속에서 소련과도 했으니까 뭐 중국과도 어련히 그렇게 했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당시에 했던 분들의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굉장히 어렵게 했고 그런 판단이 옳았고 그리고 그런 수교라는 큰 문을 열었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저희한테도 정말 상생의 윈윈의 그런 결단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건 타이완, 대만하고 단교할 때 그래도 우리가 좀 뭐랄까 타이완 사람들이 좀 서운해한다 이런 얘기가 30년이 지났는데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떤 지정학적인 여건 때문에 또 세상의 어떤 탈냉전이라는 분위기를 타서 또 저희가 그 당시에 추진했던 북방 정책의 그런 네. 기조에 따라서 옛 친구를 싫어서가 아니고 뭐 어떤 상황 어쩔 수 때문에 없어서 버렸지만 그걸 세심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뭐 어떤 그런 이제 그 친구하고 헤어지더라도 섭섭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아쉽고 근데 지금은 뭐 그 대만과 저희 관계도 많이 좋아진 걸로 저희는 알고 네,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 타이완 사람들 보면 날짜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8월 24일 우리와 단교한 날이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그렇죠. 지금 구 기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우리가 뭐 네. 중국이라는 대국하고 같이 살지 않을 방법은 없으니까 가더라도 세심한 배려, 네, 이런 건 필요했을 것 같고요. 지금의 한중 관계는 어떻게 보십니까? 위기입니까? 아니면 뭐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수교한 후에 대통령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7명이 바뀌는 그 과정에서 좀 굴곡도 있고 네. 그랬는데 그 초반에는 뭐 아주 정말 그 서로 어떻게 칭찬을 하려고 서로 더 좋은 말로 양국 관계가 잘 나가는 걸 칭찬하려고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를테면 어느 정권 때 그랬습니까? 뭐 간담상조라고 한다든지 우리 그러니까 막 간과 쓸개처럼 서로 없어서는 안 될 관계라고 한다든지 네네. 뭐 그런 자관 그 양국 관계를 좀 좋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도 저 공식 30주년 공식 수교 그 양국 정상 메시지에 보면은 소통을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통이 잘 안 된다는 맞습니다. 얘기네요. 뭐 역설적으로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소통해야 된다, 이렇게 소통합시다 이러는 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걸 네. 말씀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 지금 30주년 최근에 이제 30주년 돼서 나온 저희 동아일보도 그렇고 그 대중 국민들 의식 그 선호도라든지 뭐 호감도 조사를 한 걸 보면
정말 급전직하해서 수교 이후 최악의 그런 감정이 아이고, 됐습니다. 최악입니까? 네. 예, 뭐 이런 표현이 좀 그 맞는지 모르지만 뭐 북한보다도 우리가 이제 적대하고 있고 막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감정보다도 훨씬 낮아진 그런 상황인 조사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럼 중국에 대한 뭐랄까 혐오 음, 또는 중국인에 대한 혐오 이런 것도 좀 있는 거죠. 한국 내에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급격히 커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뭔가요? 저도 이걸 이제 중국에서 오래 그 인연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있고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일종의 그러니까 감정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합리적인 이유라는 건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 한복이라든지 단오제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 김치라든지 좀 부당하게 문화적 침탈 아니냐. 그렇죠. 그 전에는 이제 동북공정이었는데 동북공정은 요새는 이제 덜 나오는데 그 후에 뭐 김치, 뭐 단오제, 그 이런 한복 뭐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의 독자적인 그런 거를 그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것에 대한 반감 이거는 충분히 그런 건데 좀 뭐 굳이 저렇게까지 이렇게 반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좀 그런 감정적인 것들이 그 온라인에 뭐 SNS 같은데 이렇게 그 노출이 되면 그게 뭐 그 확대 재생산 돼 가지고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커지고 그게 네. 또 상대방 그 이제 중국 젊은이들한테 전달이 되고 또 서로 막 이렇게 이 악화일로 되는 그런 측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인을 혐오하는 글을 SNS에 쓰면 바로 그런 봅니다. 게 중국 사람들이 보고 뭐 네. 번역이 이제 뭐 너무너무 예, 쉬우니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보고 야 한국에서 우리를 이렇게 욕한다라고 그렇습니다. 하면 또 한국을 욕하고 그게 막 이러면서 악화 일로로 순식간에 간다. 이렇게 퍼지는 이건 거죠. 되게 걱정스러운 사태 아닌가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서로 감정이 틀어지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젊은 세대가 뭐 우리나 중국이나 다 미래 세대들인데 더 좀 심각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제가 이제 이렇게 그 준비한 것 중에서도 보면은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서로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만들고 어려울수록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민간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정부에서 좀 노력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오히려 그 정부보다는 거꾸로 가야 됩니까? 조금 그 아래 단계라고 할까? 예를 들면 중앙 정부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지방 정부에서 네, 네. 하고 지방 정부에서 하기보다는 민간 단체에서 하고 또는 언론사에서 주최하고 뭐 이렇게 하면 조금 그 외풍을 덜 타는 무슨 전략적 환경이니 뭐 사드니 뭐 이런 큰 그 영향에서 조금씩은 이렇게 영향을 덜 받는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좀 만날 수 있고 중앙 정부가 하면은 아무래도 좀 경직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힘은 받을 수 있어도. 네. 또 하나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뭐 한국에 실제로 그런 극단적인 범죄가 별로 일어나지도 않는데 중국인이나 또는 뭐 조선족 동포 한국계 동포들이 뭐 아주 극단적인 범죄자로 나오는 영화도 많고 이러면서 그냥 대중이 중국에 대한 어떤 편견을 자꾸 키워가는 건 아닌가 좀 약간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도 뭐 이게 동해라는 영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범죄도시 원이 이제 주로 우리 그 조선족 동포가 나오는 그런 영화였는데 우리가 아까 이제 한중 교류 속에서 경제적으로 큰 기회가 됐다고 할 때 사실 그 촉매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중국에 있는 200만에 가까운 조선족들이 중국 있다는 동포들이 네, 그렇죠. 200만의 중국 조선족 동포들이 우리가 중국을 진출할 때 정말 어떨 땐 길잡이도 하고 촉매 역할도 하고 그분들의 도움이 너무 없었다. 완벽한 통역도 해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이렇게 교류를 하다 보면은 부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조선족 사회라는 게
없었다면 네. 오직 중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기회를 살릴 수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잊혀지고 좀 부정적인 것들이 너무 그 극화돼. 저도 그 동해나 뭐 범죄도시 보면서 아니 뭐 저런 그 측면이 없진 않았겠죠. 근데 저렇게 해가지고 조선족사 동포들도 뭐 그렇지만 중국 사람들도 또 한국에 대한 인식을 좀 안 좋게 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외교 문제는 하여튼 설린 외교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중국 문제 같은 경우는 유독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만 국내 정치용으로 악용되거나 또는 뭐 점잖게 표현하면 활용되는 측면도 많은 것 같은데 구 기자님 어떻게 보셔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게요.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아, 제 네. 생각에는. 최근의 일이다. 그 전에는 진보적인 정부건 보수적인 정부건 별 차이가 없었다. 네. 그렇죠. 뭐 대중 이렇게 중국 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뭐 어떤 정책의 차이는 있고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어도 네.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어떤 이슈가 등장을 하면 아, 이 이슈를 가지고 어느 쪽이 더 유리한가 이런 식으로 자꾸 그 조명이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문제가 국내 정치의 소환이 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이 소화가 되는 그런 거는 일본도 저희가 일본 얘기할 때도 그 얘기하지만 그 외교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네. 국내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좀 개선해 가야 될 그런 우리 정치 문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외교에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내 정치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활용하거나 이용하는 건 중단해야 될 것 같고 또 구재령 기자 통해서 확인했던 건 한중 수교를 통해서 대한민국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앞으로의 관계는 좀 더 성숙한 관계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네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